여러분은 형제가 몇이세요? 68명의 형제 자매들과 집을 또는 화장실을 공유하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나요? 자, 기네스북에 따르면 18세기에 69명의 아이를 낳고 살았던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발렌티나 바실리에바는 러시아 슈야 출신의 농부 표도르 바실리예프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그 가족은 1700년대에 살았는데요. 1707년부터 1782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발렌티나는 76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무려 69번을 출산했어요. 다른 어떤 여성보다도 월등한 횟수입니다. 쌍둥이 한 쌍은 유아기를 이겨내지 못했지만 나머지 67명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는 두 번째 결혼을 했고 두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12명의 쌍둥이, 6명의 새 쌍둥이를 낳아 18명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들 중 15명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는 82명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기네스북은 발렌티나를 역대급 다산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못했거든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27번의 분만을 겪었습니다. 그중 16번은 쌍둥이를 낳았고 7번은 새 쌍둥이를 낳았고 4번은 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네, 4명의 아기가 동시에 4번이나요.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녀는 3년에 한 번 정도 임신했던 걸까요? 그랬더라면 바실리에바는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시죠? 여성이 평생 동안 임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10대 초반에서 45세 정도까지일 뿐이죠. 분명히 발렌티나는 운이 좋은 예외였고 40년 동안 임신이 가능했습니다. 1725년부터 1765년까지요. 계산을 해보면 약 1.5년에 한 번씩 임신한 셈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충분해 보이고 다시 보면 불가능한 것 같고 또 한 번 생각하면 의심스럽기까지 하죠. 그러면 좀 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임신 기간이 평균적으로 40주 정도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자궁에 더 많은 아이가 있을수록 분만 시기는 더 빨라집니다. BBC는 이 이야기가 18세기 러시아의 모든 타블로이드판 신문에 실렸을 거라 생각하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의 계산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바실리에바가 37주간 쌍둥이를 임신하고 32주간 새 쌍둥이를 임신하고 30주간 네 쌍둥이를 임신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936주가 됩니다. 1년은 52주니까 52로 나눠보면 총 18년이 됩니다. 이 말은 바실리에바가 거의 20년 동안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아,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음식들이 먹고 싶었을까요? 바실리에바가 모든 아기들을 배에 품을 시간이 이론적으로는 충분했지만 생식 전문가들로 하여금 전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우선 다배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몸이 배란기에 여러 개의 난자를 방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봐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며 여성의 모든 배란 중 약 5에서 10%만 일어납니다. 발렌티나의 몸에 이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그런데 정말 특별한 건 그녀가 쌍둥이 소실 증후군을 피해갔다는 것이죠. 이 증후군은 쌍둥이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태반이나 더 강한 태아 또는 심지어 어머니의 몸에 흡수되는 것을 뜻하는 현상입니다. 이 증후군은 다발성 임신에서 상당히 흔해서 발생률이 21에서 30%에 이릅니다. 둘째로 임신과 분만은 여성의 신체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임신 간격이 18개월 이내가 되면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합병증의 위험이 커집니다. 여성의 몸이 앞선 임신으로 인한 모든 변화로부터 회복되고 손실된 영양분을 채울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2번만 연속으로 임신해도 위험한 것이라면 쉴 틈 없이 27번 임신하는 건 어떻겠어요? 마지막으로 18세기 러시아 시골에서의 삶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현대의학의 사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임신은 위험했습니다. 그들 역시 소장농이었고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음식과 옷이 모든 자녀들에게 충분한지를 늘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과학계는 미심쩍어 하지만 이 부부가 실제로 69명의 아이를 가졌다는 증거가 될 만한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니콜스키 수도원이 모스크바로 1782년 2월 27일에 보낸 문서가 표도르 바실리예프가 2번의 결혼으로 82명의 아이들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문서는 1834년 생페테르부르크 파노라마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1783년 젠틀맨 매거진은 바실리예프의 사연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글쓴이는 이 엄청난 출산 기록의 비결이 남자에게서만 혹은 여자에게서만 혹은 둘 다에게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표도르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같은 경우가 그의 두 번째 부인에게도 반복해서 일어났기 때문이죠. 1878년 이 가족에 대한 기사가 란셋에 실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저널 중 하나죠. 기사에선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이 케이스를 연구하려고 노력했고 임페리얼 생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에서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실리예프 부부가 모스크바에 살며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도 전했죠. 기록도 기사도 다 좋지만 사진 한 장이 말 1000마디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인상적인 가족의 사진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실리예프의 가족 사진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진이 한 장 있기는 한데 이는 사실 오해입니다. 이 사진은 미국 조셉 F. 스미스 가족의 사진입니다. 그는 6번 결혼했고 45명의 생물학적 자녀가 있고 5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이런 다산 사례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미셸 두가는 69명의 아이를 낳진 않았지만 19명을 낳은 건 여전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녀는 남편 짐 밥과 함께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19 Kids and Counting이라는 TLC의 프로그램 덕분이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크리스티 카스는 남편 데이브와의 사이에서 17명의 아이를 낳았고 다른 결혼에서 낳은 아이를 합하면 지금까지 자녀는 총 18명입니다. 이 가족 또한 2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 보여주는 TV쇼에 출연했습니다. 예를 들면 빨래는 하루에 7번씩 해야 하고 아무리 간단한 식료품 쇼핑을 할 때에도 최소한 2대의 쇼핑카트를 사용해야 한다네요. Bring Up Bates는 19명의 자녀를 둔 베이츠 가족의 삶을 다룬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며 지금도 방영 중입니다. 그 모든 아이들을 출산하는 건 엄마 켈리 조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아이들 중 쌍둥이나 새 쌍둥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산의 고통을 무려 19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팬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아이들을 모두 먹이려면 몇 판의 피자가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가족이 블로그에서 공유한 답은 9판의 라지 사이즈 싱글 토핑 피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가족은 수와 노엘 레드포드의 가족입니다. 이 커플은 21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그에 걸맞게 침실이 10개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에 2 아이들은 독립했는데도요. 이 부부는 아이를 셋만 가질 계획이었다는데요. 보아하니 멈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젠 벌써 큰딸이 낳은 새 자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족의 구성원 수는 180명입니다. 74세의 자이오나 차나는 인도에 방이 100개 있는 집에서 39명의 아내, 94명의 자녀, 14명의 며느리, 34명의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많은 아내들 중 놀랄 만큼 다산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자이오나는 여전히 94명의 아버지이고 이는 꽤 인상적이죠. 그는 이렇게 큰 가족을 돌보는 것이 자신의 명예이자 책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69명의 아이를 낳은 여성의 이야기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회의적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